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할까요? 자, 간단하죠. 어떤 걱정을 하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가 와서 이렇게 서류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의 보험금을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 요렇게 나올까봐, 혹시나 내가 청구하고 나서 요 조사자한테 잘못 책이 잡혀갖고 거절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험금 청구하고 나면 이제 청구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고용해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업법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정된 것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소비자가 이제 보험 계약을 회사랑 체결합니다. 자,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설계사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사는 가운데 낀겨 있는 중개인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객은 누구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바로 보험회사와 체결을 하는 겁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소비자분들은 내가 그 설계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계사와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되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은 어떤 계약이에요? 조건부 계약이죠. 자,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합니다. 이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고를 확인하고 이 보험사고가 사기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 계약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조건에 부합한지 안 한지, 그래서 사고를 확인하고 이제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사정사를 교부해서 이제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거죠. 이 손해사정사가.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심사하고 지급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지금 이 손해사정사를 누가 고용했어요? 보험회사가 고용했죠. 그쵸?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했으니 손해사정사가 아무래도 누구 편일까요? 공정하게 할까 안 할까? 당연히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최 측이 여기라면, 보험회사라면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바뀐 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비자는 요 손해사정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 일단 손해사정사가 나오는데 인조인간이 나오나요? 아니죠.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인조인간이 아니니까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손해사정사님께 잘 협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같은 값이면은 이쁜 말 써주면 좋고 친절하면 좋잖아요. 손해사정사 나오시는 분도 사람이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그분에게 잘 협조해 주는 게 내 보험금을 빨리 받고 지급을 빨리 받고 일처리가 잘 되게 도와주실 거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잘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친절하게 하되 협조할 수 있는 것에만 하면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정중히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하는데 너그 사장 어디 있어? 너그 사장 남천동 살지? 내 어제 너그 사장하고 임마 술 한잔 먹고 사우나 가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친절하게 잘 협조하되 내가 거절할 거는 당연히 정중히 거절을 해야 되죠.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게 뭐 있나요? 그 거절해야 될 그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거절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랑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5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것도 5년치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다 사인을 해주면은 안 돼요. 되면은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된다기보다는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절할 권리가 있냐?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거절을 할 수 있냐? 여기 약관이 되어 있죠. 앞에 거는 그렇게 크게 안 읽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조금 전에 요구한 사항을 무조건 사인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 정당한 사유가 없죠. 동의하지 않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죠. 저는요, 정당한 사유는 없지만 손해사정사님 죄송한데 약간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연 이자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청에 응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라고 약간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약간을 근거로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 거니 지연 이자를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절할 사유 없이 지연 이자를 포기하고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기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최대한 친절하게 하되 나의 권리는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꼭 사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바로 뭐냐면은 위임장과 동의서는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위임장, 동의서. 자, 그래서 각 병원에 내가 가입 전에 어디 병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발로 직접 뛰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발로 직접 손해사정사분이 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적힌 병원들 가서 다 조사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위임장 동의서를 받고 병원을 직접 다니셔야 되는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고 친절하게 여기는 무조건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손해사정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주체가 어디가 되었어요? 회사가 되었죠.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 손해사정사분 회사가 재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랑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니네 말이야 저번에 딱 그 위임시켜서 맡겨놨더니 하나도 못 밝혀내고 말이야. 그 누가 회사 믿고 계약할 수 있겠어?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사인을 안 해줄 수도 있죠. 다음에 재계약이 불가능하죠.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 계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전에 병원 간 이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야 또 보험회사와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보험회사도 일거리를 많이 주겠죠. 근데 요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기사인데 보험사 편드는 손해사정의 울분을 토했죠.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임을 한다는 거예요. 왜? 보험회사가 선임을 하니까 계속 이 손해사정사 회사가 보험회사 편에 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분이 우리가 조사하도록 하자. 직접 내가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상반기 추진한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안을 입법을 예고했어요.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 지난해 수십여 건에 그쳤대요. 진짜 엄청나게 청구가 많은데 소비자가 내가 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게 수십여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꼬리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직접 선임권은 적극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했을 거잖아요. 알면 했겠죠.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네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 과제를 법제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곧 개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과 손해액 산정으로 보험금을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대체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청구한다고 손해사정사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 금액이 크거나 이게 조금 분쟁이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경우에 나오는 거죠. 이때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진행하는 손해사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이제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나요? 우리가 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해서 아니죠.
어떻게 되냐? 보험사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입금 자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제 제 방송도 보시고 또 보험회사도 이제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보혜TV를 시청하신 분은 똑똑하니까 이제 요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난해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에 들어온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입금 요청 건수가 수십여 건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안 알렸기 때문이에요. 보험회사가. 왜? 보험회사가 하기엔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보혜TV를 보시면은 우리가 똑똑해지니까 내가 알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대형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 대형 보험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는 않게 하겠지만 우리가 또 요렇게 현미경을 보고 또 보면은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 손해사정 협회는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하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 안내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요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간단하게 요렇게 봐야지 엄청나게 이 많은 안내사항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꼼꼼하게 안 외워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팩트만 딱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쉽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세부 업무 기준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거예요. 100인 이상. 100인 이상의 손해사정사 업무를 둔 회사, 요런 회사들은 더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더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비자에게 아주 좋은 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제도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잘 활용해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는 보험료잖아요. 이걸 내가 너무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